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HLB가 며칠 전에 신기술 금융사를 설립했더라고요. 여기에 진양고 회장이 전면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큰 돈을 들여서 하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벤처 투자를 하는 겁니다. 벤처 캐피털을 설립한 것이죠. 금융감독원 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진양고 회장이 투자 활동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따로 대표가 있긴 하지만 진양고 회장이 진두지휘한다고 하니까 꽤 집중해서 키워보려는 사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고 회장은 투자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히 실력을 검증한 상태니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몇몇 주주님들은 HLB는 신약개발회사 아니었는가? 왜 뜬금없이 벤처 투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예전 영상에서도 분석했듯이 HLB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하는 투자회사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상장한 로열티 파마처럼 금융자본과 제약바이오가 합쳐진 형태에 가깝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신약 개발에만 집중하는 회사는 그 신약이 잘못되면 다른 출구 전략이 없는데 HLB는 M&A를 통해 굉장히 많은 성장 동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주주님들이 이뮤노믹의 ITI-1000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질문 주시는 것만 봐도 HLB에 투자한 주주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리보세라님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GBM에서 ITI-1000의 성과에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놀라운 건 이뮤노믹은 2019년도에만 해도 HLB와 인연이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HLB가 3천억 원대 유상증자 하면서 이뮤노믹을 인수한 것이죠. 2020년도에 HLB가 인수한 기업이 이뮤노믹입니다. 그런데 ITI-1000의 임상 1상 결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기대감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태죠. HLB가 이뮤노믹에 투자할 때는 꽤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수백억 원이죠. 이에 비하면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려는 벤처 투자는 100억 원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HLB는 어디까지나 본업에서 큰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작은 규모로 벤처 투자도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본금이 약 100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초창기 기업들에 투자한다고 해도 몇 억씩, 몇십억씩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적어도 이뮤노믹처럼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수억, 수십억이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 게 벤처 투자이고요. HLB의 본질은 신약개발 회사라기보다는 신약개발회사, 투자회사에 가깝습니다. HLB가 직접 신약개발하지 않죠. 자회사들이 신약개발합니다. 엘레바가 리보세라닙을 개발하고 이뮤노믹이 ITI-1000을 개발합니다. 또 최근에는 베리스모가 카티로 고형암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 물질 특허를 취득한 건 로열티 파마의 신약 특허권 거래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로열티 파마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제가 호기심에 로열티 파마를 조금 매수했는데 얼마 전에 배당금을 줬더라고요. 제가 매수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배당금을 곧바로 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맞았나봐요. 로열티 파마는 적자가 많이 나는 일반적인 신약개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로열티로 수익을 꽤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그 현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가총액은 꽤 큽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배당금을 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금액은 정말 작은데 이래서 미국 기업 하는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약개발 회사는 현금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로열티 파마처럼 금융의 관점으로 신약 개발 사업에 접근하는 기업은 현금 창출력이 엄청납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을 하여서 향후 캐시플로가 얼마나 들어올지 계산하여 투자하는 전략이 직접 신약 개발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것엔 오히려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HLB도 로열티 파마와 비슷한 거래를 최근에 한 적이 있죠. 바로 폴첸으로부터 리보세라닙 특허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작년 말부터 HLB는 로열티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캐시플로가 들어오고 있죠. 진짜 현금입니다. 어떻게 신약개발회사가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현금을 벌어들일 수가 있느냐? 이게 최근 로열티 파마가 각광받으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HLB도 저는 순수 신약개발회사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M&A로 성장해왔고 또 M&A를 통해 현재 훌륭한 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딜을 이끌어내는데 특화된 기업이고 오히려 다른 신약개발회사들이 유동성 문제를 겪을 때 HLB는 전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DA가 계속 연기되는데도 주가가 신기하게도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락한 건 증선 이슈로 216을 겪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NDA가 계속 연기되는 와중에도 말이죠. 정리하면요, HLB는 순수 신약개발회사가 아닙니다. 신약개발회사, 투자회사에 가깝죠. HLB 시장 참여자 뉴스기사에서는 신약개발회사로 인식하지만 본질은 투자회사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각자의 시각 차이입니다. 저의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HLB가 벤처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드디어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죠. HLB가 제일 잘하는 건 M&A입니다. HLB가 커온 과정에는 M&A가 있었습니다. 그 특장점을 살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충분히 성장해서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HLB를 키운 건 역시 단연코 진양고 회장입니다. 그런 진양고 회장이 이번 벤처 투자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죠. 왜 리버세란이 집중 안 하고 다른 일 하느냐 할 수 있는데 리버세란입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HLB 파워를 매각했기 때문에 이제 선박 사업에서는 한 발자국 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HLB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이제 HLB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HLB에게 눈을 돌려서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HLB는 소외되고 다른 기업들 인수에 집중한 듯 했는데 이제 HLB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LB 벤처캐피탈의 이름은 HLB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설립 자본금은 30억 원으로 HLB에서 100% 출자했다고 합니다. 진양고 회장의 개인 돈으로 설립한 게 아니라 HLB 100% 자회사로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HLB 인베스트먼트의 성과는 진양고 회장이 아니라 HLB에게 귀속됩니다. 물론 진양고 회장이 HLB의 최대 주주죠. 그러니까 진양고 회장의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주님들과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HLB의 100% 자회사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진양고 회장이 다른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진양고 회장만 돈을 번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HLB의 100% 자회사가 벤처 투자로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그 성과는 HLB에게 귀속되고 주주님들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투자 잘하면 좋겠죠? 최근에 HLB 파워를 매각했는데요. 엘파의 대표였던 임창윤 전 대표가 새롭게 HLB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엘파가 매각되면 새롭게 경영진이 꾸려질 텐데 전 대표였던 임창윤 대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새로운 직책이 부여되었습니다. 진양고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HLB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로 새롭게 사업을 잘 이끌어보게 된 것이죠. HLB 인베스트먼트는 어디에 투자할까요? 바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합니다.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HLB가 잘 해오던 분야입니다. HLB 관계자가 말하길 금감원 서류 접수 시점에 맞춰서 자본금을 70억 원 유상증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까 30억에 더해서 100억 원이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HLB는 정말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한 해 한 해마다 정말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죠. 재작년과 작년만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엘레바 삼각합병도 있었죠. 그 당시에 삼각합병이 쉽게 될까 안 될까 이야기도 많았죠. 리버세라님의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엘레바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뜻밖의 폴체는 리버세라님 물질 특허도 인수해버립니다. 정말 창의적인 거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능성을 생각하기도 힘든 거래였고요. 그리고 이뮤노믹도 인수하고 베리스모도 인수하고 등등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만 벌리고 성과는 없는 게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로열티가 들어오는 걸 보면 단기적으로도 성과가 없는 건 아니죠. 멀리서 차트만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 많은 거래들이 있는 걸 보면 내부적으로 정말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회의하고 토론하고 계산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